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밥을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소시오패스, 직장 내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직장 내, 특히 대기업 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국말로는 뭐 자기애서 인격 장애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신을 혐오하고 루저라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든지 뭔가 위로를 해주는 책이나 글귀들이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제 하죠. 이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존감을 위해서도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우월한 사람이 있고, 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우월하지 않고 좀 평범하거나 그 이하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굉장히 누가 봐도 우월한 사람이라든지 좀 우울한 거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굳이 나누자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우월하다는 것도 어떠한 한 분야라든지 어떤 한 인간의 단면에서의 우월하다는 거지, 신이 아닌 이상해야 어떤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우월할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부류의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라고 해요. 이제 스티브 잡스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이제 난폭합니다.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직원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굉장히 난폭합니다. 정말 막 직원들 소리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막 해고도 바로 시켜요. 근데 아이폰이라는 이제 전체적인 혁신을 보면 그럴 수 할 수도 있지만은, 그 피해를 당한 어떤 당사자에게는 쉴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은 아마 나는 그 스티브 잡스한테 욕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당할 만큼 정말 무능력한 인간이야라는 어떤 그러한 트라우마를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분명 뛰어난 사람이지만 모든 방면에서, 예를 들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잘 리드한다는 이런 어떤 것에서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지는 않은 사람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이제 못 살게 군 거죠. 이러한 잡스와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고, 우리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들은 그에 비하면은 이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특별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나르시시스트가 됐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과도한 칭찬이라든지 기대감을 이제 받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비난을 받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매번 100점을 받아갑니다. 매번 100점을 받아가니까 그 어머니가, 되게 오래전 이야기죠. 오래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100점 맞아 왔다. 와, 대단하다. 근데 지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누군가보다 뭔가 시험을 봐가지고
머리가 좋다든지 뛰어나다든지를 이제 그 전까지는 비교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들이 100점을 받아오니까 되게 기뻤던 거죠. 와,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 하나 보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희열을 느끼게 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매번 100점을 맞다가 한 번 이제 80점을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너무 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7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어머니가 이걸 보면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80점에서 100점으로 고칩니다. 그 7살짜리가 고쳐봤자 이게 잘 고치겠습니까? 교묘하게? 당연히 티가 나죠. 티가 난 상태에서 80점을 100점으로 이제 고쳐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또 100점 맞았어 하면서 이제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딱 보시고 이제 딱 티가 난 거죠. 이거 100점 맞냐? 이거 고쳤냐? 해가지고 그렇게 혼나고 왜 이걸 고쳤느냐? 이렇게 엄마한테 많이 혼났다는 기억이 있어요. 응?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나는 100점 맞는 것보다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담감에서 딱 떨어지게 된 거죠. 못 봐도 되는구나. 내가 뭐 100점 맞을 필요가 없구나. 어머니가 차라리 80점 맞는 게 낫지 이거를 고쳐가지고 100점 하는 게 더 안 좋구나라는 걸 어린 마음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리고 어머니가 그거를 모른 척을 하고 그 아들이 거짓말 한 거를 눈 감아 줬다면 아마 계속 저는 그랬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내가 100점을 맞아야만 좋아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또 뭐 90점, 70점을 맞았어. 그러면 또 고치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성인이 돼서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내 실력은 80점짜리인데 100점짜리의 가면을 써야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없더라도 어떤 누군가의 기대, 부모님이라든지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시켰을 때의 자괴감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한 실망을 시키는 것에서 오는 자괴감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한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첫 시작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열등감이 상당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 자기의 이상향은 여긴데 현실은 시궁창이거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굉장히 잘생기고 이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면 주변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많이 받고 또 기대, 사랑, 관심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 같고 더 칭찬을 받고 사랑도 받고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 칭찬과 인정, 사랑, 관심에 비정상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꾸준히 칭찬하고 관심을 갖고 인정하고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왜? 연예인도 금방 잊혀지는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찬양하고 뭐 인정하고 너 최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랑받고 싶고 어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게 이제 중독이라서 이게 욕심과 같아서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실패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또 자기에게 거는 기대가 높고 본인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근간이 흔들리는 거고 또 그런 실패가 여러 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그 사람 굉장히 이쁘고 매력 있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막상 그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스스로가 루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 예. 그러한 열등감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나 사실 이런 열등감 있어,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게 발각이 된다. 이거는 목숨을 잃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자신은 남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울함과 열등감, 자존감이 낮아진 어떤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면과 실제 자신은 굉장히 이제 괴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실제 모습은 추하고 열등감에 쌓여 있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인데, 이 가면은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러한 가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가면만 쓰고 조용히 살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예? 왜냐면은 그냥 보통 저 같은 사람도 열등감을 내비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면 쓰고 삽니다. 나 열등감 없는데? 나 상관없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히 가면을 쓰는 건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가려줄 뿐이지, 어떤 자신을 우월하게 한다든지 자신을 특별하거나 특출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떻게 하냐,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누르면은, 이렇게 딱 누르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주변 사람을 서서히 이제 병들게 하는 거죠. 이제 웃긴 게, 이제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이 그걸 눈치 못 챈다는 거야. 가면을 하도 오래 쓰고 다녀서 그게 가면인 줄도 모르고 실제 자신의 어떤 열등한 얼굴과 가면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신의 모습인 줄 아는 거죠. 그 가면이. 나는 특별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개 돼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몰려온다고 제목에 했냐면은요, 지금요 서울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보면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라면 굉장히 이제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취업을 못 해. 중견기업도 못 가고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왕년에 전교에서 놀던 사람이고, 나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왔는데, 아니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도 지금 대기업 가는데 뭐 내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이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이면 뭐예요? 지금 대기업 취업 못 하는데.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굉장히 이제 열등감이 쌓이게 돼요. 이걸 건강하게 잘 받아들이고, 상황이 지금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힘을 내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회사 탓하고 나라 탓하고 정부 탓, 대통령 탓, 이명박, 뭐 박근혜 탓, 뭐 문재인 좌파 정권 탓, 뭐 이런 여러 가지 탓을 많이 하고, 결국 그건 뭐예요? 나는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인데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뭐 지금 정부, 뭐 회사가 날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자존감을 이제 뭉개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야, 거기 중소기업 회사 갈 바에야 공기업 준비하는 게 낫다. 아니면은 야, 그 뭐 조소기업 가봤자 병신처럼 당하기만 하고 착취당한다. 중소기업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이제 깔아 뭉개는 거죠. 그래서 잘난 사람은 많은데 그 잘난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예전 영광, 내가 뭐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을 하고 대학교는 어디 연세대 나오고 고려대 나왔는데, 이 영광에 그걸 잊지를 못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열등감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 굉장히 이랬었는데, 내가 우월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과거의 자기 실력과 현실은 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면을 써서 자신의 보잘것 없음, 그리고 열등감, 낮아진 자존감을 숨기는 거예요. 또 이제 자신의 우월함을 뽐낼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의 과거 실수를 했던 것들을 지적하고 그거를 이제 과장하고 뻥튀기 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아주 사람 미치게 많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내 자존감을 깔아 뭉개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상대방이 과거에 했던 예전 실수들을 계속해서 꺼냅니다.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예전에 나한테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힘들고 상처 많이 받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과거 얘기 계속 꺼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 되고 그 사람은 갑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연인 사이에 많이 일어나죠. 뭐 현재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는데 어떤 한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과거 실수를 꺼내는 거예요. 너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이 과거 이런 실수했지. 그걸 얘기를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야. 결국은 나는 언제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너 예전에 다른 여자들이랑 연락 없이 놀던 거 생각 안 나? 그걸 또 꺼내는 거야. 계속 꺼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오늘도 또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 예전 실수를 계속 꺼내면 거기에 뭐 장사가 없어요. 계속 이제 나는 미안하다고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들은 남의 오래전 과거나 실수, 잘못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타인을 조종하는 어떤 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사랑한 연인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 도구로 타인에게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고 자신의 어떤 우월성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도 너 옆에서 이렇게 너를 케어하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러냐.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너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가면을 쓰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매력적이게 보이고 유능해 보여. 말도 잘하고 특히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뭔가 굉장히 모범적이야. 근데 찬찬히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 뭐 잘난 게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그 사회적으로 뭘 이뤘다든지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으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빨아 먹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누구를? 자존감 공급자를. 가장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든지 사교 모임이에요. 교회만큼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만큼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웃긴 게 교회에서 신앙심을 비교하는 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야, 나는 이만큼 뭐 신을 믿어. 나는 뭐 100만큼 믿는데 너는 50만큼 믿지? 이거 자체가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신앙심을 어떻게 비교하고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교회를 가거나 뭐 교회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 뭐 무슬림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다 비슷해요. 실제로 가면은 그거를 비교가 돼요. 그냥 어떻게 비교하는, 눈에 보이는 걸로 비교가 돼. 내가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하고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나가고 뭔가 그 교회에서 감투를 써서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헌금을 잘 내고 하면은 금방 어떤 신앙심 투철한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어떤 나이롱 신앙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그런 나르시시스트들보다는 주말에도 뭐 격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뭐 이렇게 감투 쓰는 거 싫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나르시시스트가 딱 잡아서 자존감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좋은 먹잇거리가 되는 거죠. 이 신앙심 투철한 가면을 쓴 나르시시스트한테 잡히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왜? 우월해 보이거든. 와, 신앙심이 좋은 사람, 당연히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도 당연히 인기가 있고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회사에서 인기를 얻는 것보다 그 교회, 어떤 사교 모임 이런 곳에서 인기를 얻는 게 더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감투를 쓰고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신앙심이 깊은 건 아니죠. 뭐 신앙심이 깊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그걸로 신앙심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비교가 돼요. 아니 내가 더 내 시간을 뭐 교회에서 절에서 더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이 더 신앙심이 투철하다고밖에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떤 이 신앙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신앙심이 더 투철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그런 거를 즐기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자기 자존감을 쌓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어떤 신앙적으로 투철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자존감을 빨아먹냐면은, 그래요.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나 요즘 기도하고 있어. 며칠 전 널 위해서 기도했는데, 와, 기도 응답 들어줬나 보다. 너가 이렇게 교회 나온 거 보니까, 진짜 기도 응답을 들어준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 응? 근데 웃긴 게 기도하고 있으면 속으로 하면 돼요. 속으로 하면 되고, 기도 응답을 들어줬다? 그거를 굳이 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감사해야 하면 되는 거야. 뭐,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꼭 이 나르시스트들은 생색을 냅니다. 이제 굳이 그걸 생색을 낼 필요가 없는데,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생색을 낸다는 겁니다. 생색을 내면 어때요? 이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정작 상대방의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야, 이 사람은 날 위해서 이렇게 이타적으로다가 기도를 해줬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 신앙심은 이게 뭔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을 원한다라면은 그냥 속으로만 하고 하면 됩니다. 굳이 그걸 생색 낼 필요가 없어요. 사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내세울 수 있는 곳, 뭐 자신이 뭐 운동을 잘해, 그러면 운동 모임, 본인이 뭐 잘생기고 이뻐, 그러면 뭐 사교 모임, 그런 데 가서 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빨아먹고 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우월함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이제 자기가 좀 잘 아는 분야로 내가 너보다 우월해라는 거를 교묘하게 나타냅니다. 본인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지식을 받는 입장에서는 나 안 물어봤거든. 근데 그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얇은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요. 나는 너보다 이 정도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너보다 지적으로 우월해라는 거를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묻지도 않은 걸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구라가 라디오 스타 이제 보면은 자주 하는 건데 거기서 뭐 장난스럽게 하죠. 음악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김구라가 자기가 알고 있는 뭐 다른 가수 이름이라든지 말해서 자기 지식을 이제 뽐내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자막으로 야, 김구라 또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낸다 뭐 이렇게 재밌게 나오지만은 이게 현실에서도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뽐내. 근데 이게 교묘해가지고 그 뽐내는 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뭔가 그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꿀팁을 주는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식을 은연중에 주입하면서 이 방면에서는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는 걸 넌지시 티를 내고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계속해서 배우는 입장이 되면 나는 이것도 모르네 하고 자존감이 빨린다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뭐 화학공학,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매번 말할 때마다 이 대화의 주제를 엔지니어링이나 연관을 시켜. 야, 그거 뭐 가스 회사 이러면은 가스는 말이지 우리 중동에서는 계속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끌어들여가지고 주제로 해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관심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봐요? 이제 말을 하면서 내가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이제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얘는 굉장히 많이 아는구나, 박학다식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가 자기보다 이제 우월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즐기면서 그 상대방의 자존감을 빨아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화학공학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어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많이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화학공학에 있는 지식으로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한 게 아닌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떤 얕은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계속 그 대화를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지적으로 우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교묘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 이렇게 말하면은 뭐 알 수 있, 야 너 재수없게 맨날 뭐 네 자랑마냐 하나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되게 교묘하게 야 너 이거 알아야 돼. 알아야지 너 사기 안 당하고 이거 진짜 모르면 안 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르고 계속 당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되게 교묘하거든.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위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어 라는 거를 은연중에 뽐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도 몰라. 자신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 사람을 위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게 이제 계속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너보다 항상 많이 알아. 모든 방면에.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이제 성립이 되면서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고 그런 것들이 이 연인 사이에 나타내면 이제 미치는 거야. 계속 나는 옳고 마치 선생님인 거야. 내가. 그래서 가르치려 하고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너 사기당해. 계속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생각해보면 나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틀린 거가 되는 거고 나는 항상 실수만 하는 사람이고 나 혼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되게 불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자존감이 계속 하락을 한다는 거야. 빨린다는 거야.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저는 스스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깎으면서 나를 사랑하지는 않았나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르시스트의 성향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 닉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기도 했고요. 내가 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이 알아. 그러면은 이것도 몰라? 나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년이 됐지만은 아예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10년 간극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는 이거 10년 동안 해와서 아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깜박하고 타박을 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조심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어떤 나르시스트 성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를 자각하고 또 그러지 말아야겠다 반성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나르시시스트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가면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회사에서 쓰는 가면, 친구랑 있을 때 쓰는 가면, 부모님이랑 있을 때 쓰는 가면, 내 자식들이랑 있을 때 쓰는 가면, 아내랑 있을 때 쓰는 가면, 이러면 가면이 너무 많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 실제 모습을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때요? 자기 실제 가면을 쓰지 않은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가면을 쓰면은 그게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 어떤 낮아진 자존감을 딱 직시하고 이게 남들에게 뭐 들켜도 보고 하지만은 이 열등감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잠시적인 거다. 나는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고 그거를 직접 부딪히고 드러내 보기도 하고 나 사실은 이러한 열등감이 있다. 이런 걸 드러내는 사람이 저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친구나 연인이 이렇다.
그러면 이것도 소시오패스랑 비슷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피해야 돼요. 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인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가면을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 그게 사실로 알아들어. 내가 남들보다 IQ가 높고 EQ가 높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응?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공감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인식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걸 인식 못하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것도 저는 피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안 그러면은 자신의 자존감이 하락해서 거기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러면 그게 너무 고착화가 되면 다른 직장으로 가서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여기서 받은 트라우마, 내가 자존감을 뺏겼던 여기 트라우마가 다른 회사 가서도 이제 조그만 것에도 딱 하는 거죠. 내가 못난 건 아닐까라는 이런 트라우마가 계속 생겨서 다른 직장 가서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으니까 빨리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잘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근데 그 잘난 사람들도 그 God, 갓이 아닌 이상 모든 업무에 그리고 매번 뛰어날 수는 없어요. 다 자신의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전공을 잘하면 영어가 딸리고 영어를 잘하면 전공이 좀 딸리고 전공 영어 둘 다 잘하면 학벌이 좀 딸리고 학벌이 좋으면 일머리가 좀 딸리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로 인한 열등감을 들키지 않으려면 이 회사에서 가면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내가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돼. 내가 만약에 영어가 안 돼? 영어가 안 된다고 해서 외국인 가면을 쓴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영어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못하지만 전공을 잘해. 그러면 전공을 잘하거나 일머리가 있다면 전공이나 일머리로 영어 잘하는 사람을 찍어 눌러서 그 영어 잘하는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대기업 가면 정말 미친 듯이 벌어집니다. 대기업 가면은 정말 그 미친 듯이 벌어져요. 왜냐면 다들 그 자존심 세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약점이 다 있거든요. 그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선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시받는 거를 진짜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에는.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절대로 안 합니다. 왜?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호구로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절대 잘못 인정 안 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잘못을 자주 하는 사람처럼 찍힐까봐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예? 죄송하다는 사과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뭐 서울대 나왔는데 연세대 나왔는데 고려대 나왔는데 내가 포항공대 나왔는데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학벌이 좋다고 해서 꼭 일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학벌이 좋다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전공을 몰라도 뭐 학벌이 안 좋아도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그 사업부라든지 프로젝트 팀에 가면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르시시스트는 아니더라도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나르시시스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간단하게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도구를 이용하잖아요. 누군가를 조종하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빨아먹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도구가 뭐예요? 그 상대방의 과거 실수를 계속 끄집어내. 뭐 이게 1년 전이건 2년 전이건 10년 전이건 20년 전이건 계속 끌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하려고 하고 죄책감을 들게 해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과거에 대한 실수는 내가 기존에 미안하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었고 지금 우리가 논쟁하는 거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해라. 왜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징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과거 실수랑 지금의 어떤 실수랑 이걸 연관시키려고 해요. 내가 이전에 네가 실수한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막 발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관을 이렇게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나도 상대방이랑 같이 상대방의 과거를 이제 얘기를 꺼내잖아요. 나도 열받아가지고 그 나르시시스트가 한 것처럼 야 나만 그랬어 너도 뭐 몇 년 전에 너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은 말려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과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나는 과거 얘기하지 마라 라고만 해야지, 나도 덩달아서 그 사람의 과거 얘기를 하면은 그 나르시스트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나르시시스트들의 어떤 그 성질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에 힘이 실리려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야, 너 왜 과거 얘기하냐? 과거 얘기하지 마. 라고 힘을 실어서 말을 하려면 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면은 뭐 힘들겠지만은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과거 얘기 계속 함으로써 내 자존감이 깎이고 너랑 대화를 하면 내 자존감이 하락함을 느낀다. 이거는 건전하지 않은 관계 같다. 네가 도대체 과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네가 원하는 거냐? 내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나로 하여금 또 리마인드 해가지고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게 너의 목적이냐? 이거를 딱 말을 하는 거죠. 나 이거 정말 그 자존감이 하락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자기가 잘 아는 분야로 하여금 가르치려고 들겠죠. 그게 뭐 시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상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아는 걸로 하여금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라고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방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끌려가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든지, 뭐 나한테 야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나 이거 관심 없고, 이제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라든지 내 관심 분야로 리드를 해야 돼요. 왜? 이 리드를 뺏기면 계속 얘는 선생 나는 학생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자존감이 하락이 되고 나의 자존감이 이 사람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얕은 지식으로 대화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게끔 나 관심 없다. 나 묻지도 않았고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좀 끌려가지 않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동시에 뭔가 나를 바꾸려고 할 거예요. 바꾸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자기가 나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다. 나도 너 바꾸려고 하지 않듯이 너도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변화에 신경을 써라.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변화에 신경을 써라. 너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너의 어떤 몸이 멋있어 지금 잘 됐다면 나한테 너도 뭐 운동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너가 다른 뭐 독서를 더 많이 한다든지 너 이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더 해라.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라. 너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너가 뭐 만약에 제가 이제 금연을 했잖아요. 근데 금연을 했는데 만날 때마다 누군가한테 야 너 끊어 뭐 이런 의지도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지, 너 건강에 좋아,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깎는 거죠. 너 담배 못 끊어? 나는 끊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되게 좋아. 야, 나 몸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하는데 너 살쪘어? 야, 너 이거 말은 그렇게 하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살찌면 건강에도 안 좋고 살 빼야 돼.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살 빼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담배를 끊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계속 강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인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맞아 나 금연해야 되는데, 맞아 나 운동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럴 만한 그렇게 동기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을 나르시시스트가 바꾸려고 하면은 바꿈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하락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 테니까 나에 대한 어떤 코멘트 하지 마라 라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자. 특히나 이제 내가 좀 잘 아는 분야에 있어서 그 지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깎진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어느 분야에서나 그 분야에서 사명감이라든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근데 그걸 굳이 건드리를 말을 할 필요도 없다. 그거를 건드리면은 그냥 보통 사람도 약간 나르시시스템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예를 들면 담배를 내가 끊었어. 담배를 끊어가지고 나는 내 스스로 정말 사랑해. 칭찬을 해. 근데 이게 남들한테 뭐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어. 담배 끊었다. 담배 200일 동안 끊어가지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괜히 가서 그 사람한테 야, 담배 200일 뭐 끊는 거 뭐 별거 아니던데 뭐 2년 끊었다가도 다시 핀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존감을 또 깎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보고, 이거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사랑하되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떤 타인의 자존감을 뺏으면서 내 자존감을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건 아닌지 한번 다들, 저부터도 이렇게 반성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